명태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오세훈은 지금 명태균이 껍질을 벗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와 대화한 또 윤석열과 대화한 그런 파일이 또 공개가 됐단 말이죠. 김건희는 이제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주장인데 네네.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 윤석열도 지금 거의 파면 일보 직전인데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가 뭐라고? 뭐 이제 그것도 끝났죠. 그것도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정도 문제가 있고요. 네. 출국 금지도 구독자 여러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봤자 무슨 뭐 미키 17이 있는 무슨 외계 행성이 아니냐는 다 잡아오니까 다 잡아온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근데요 이거 그냥 국민들이 거의 12월 내란 시점 아니 그 이전부터도 김건희는 빨리 수사 체포 구속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손먹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자기 생명위원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제물로 삼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만날 창원에 내려가서 그리고 간단한 조사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폰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건희도 소환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김건희에 대해서 난도질을 할 텐데 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육성이 나왔다고 해서 김건희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육성 나오기 전에도 이 사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여러 정황들과 증언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가를 사익 추구의 수단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 인사에 이상하게 마구잡이로 개입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야말로 말아먹으려고 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게 목소리 하나를 통해서 확인됐을 뿐이죠. 아니 뭐 물론 중요한 증거이긴 하나 그동안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언도 쏟아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드님들이 이 정도로 국정농단했나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 현철 씨는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큰아들 홍일 씨 그분 전직 의원이셨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병이 심해서 고문을 심하게 받았죠. 너무 심하게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걸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장교 출신이잖아요.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어떤 게이트에 휘말려 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그때 그 공소장에 쓴 걸 보니까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가 있는 프레스센터 지금 서울신문사가 거기에 없죠?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있어요? 아니 그 호반이 있죠. 호반이. 하여튼 거기 로비에서 걸어가서 뇌물을 받았다. 현금을 받았다. 이건데 아니 그분이 걸을 수가 없는데 고문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보고 우셨다는 거야. 울죠. 우리 아들이 걸어가서 뇌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 그 장애를 이겨낸 거니까 그러면은 근데 공소장이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장애는 극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극복하면 다친 거고 장애는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공소장 보고 우셨다고. 검사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쨌든 자 일단은 김건희가 이제 곧 뭐 어떻게든 체포가 임박했고 더 이상 이제 봐줄 여지가 없는 대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여태까지의 문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수사기관의 문제였지. 그렇지. 다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김건희 건을 보면은 지금 명태균의 그 녹취가 드러났는데 일단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어떤 언론사로부터 명태균의 그 녹취, 자기하고 명태균이 대화 나눈 거죠. 윤석열과 대화 나눈 것도 있고 김건희와 대화 나눈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녹음을 해놨고 그걸 USB에 담았던 것이고 그 USB를 어떤 언론사 기자가 그걸 입수해서 보도한 게 아니라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재를 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용산 대통령실에 넘겼고 이게 윤석열 김건희 손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계엄이 터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명태균 황금폰에 들어있는 그 대화, 자신과 명태균이 나눈 대화가 이번 계엄의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 보고서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만약에 어떤 기자가 명태균에게 그런 걸 받아서 그거를 용산의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면 그런 사람 기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 기자가 아니죠. 예. 그건 아주 죄질 나쁜 브로커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용산 혹시 아는 분이에요? 아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떠도는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악명 높은 C일보 기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C일보가 요즘에 이렇게 계엄 국면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C일보라면 뭐가 있죠? 조세일보? 조세일보. 조세일보 있습니다. 네. 예. C일보 그러네요. 예. 아니군요. 조세일보는. 예. C일보 많이 있죠. 예.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런 명태균 황금폰이 드러난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가 이 국면에서 지금 앞뒤로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도주를 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게 너무 염려가 됩니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럼 공항에서 잡힐 거예요. 그럼 도주하면 밀항을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은 우리 오창익 국장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의자가 그 밀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데요. 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요. 제가 어떤 탈북자를 봤는데 네. 경상남도 바다에서 무동력선을 타고 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가겠다고 마음 먹고 갔어요. 무동력선으로. 실제로 호주까지? 네. 아니 못 갔죠. 거기까지는 뭐 시신도 못 갑니다. 근데 어디 갔냐면 후쿠오카를 갔어요. 일본. 네, 해류를 따라서. 예. 그러니까 그 터미네이터죠. 예. 근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물론 고대 시대 때는 좀 있었겠죠. 그런 분들이. 예. 그다음에 일본 열도로 뭐 한반도에서 간 사람들이 배 타고 갔지 뭐 걸어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랬지만 뭐 일정한 규모가 있는 거고 하여튼 가능은 합니다. 근데 가봐야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한반도 동남 쪽에서 일본밖에 갈 데가 없어요. 중국으로 가는데 무동력으로는 못 가죠. 네. 예. 중국에서 이쪽으로 배 타고 뭐 밀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해경이나 해군 입장에서 레이더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무동력선이라는 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어떤 뭐 이런 거로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친 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뗏목 같은 걸 타고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통영 어디 인근에서 인적도 없고 CCTV도 없는 데서 혼자서 뭐 노져서 가면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북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이런 거예요. 월북하면은 뭐 김건희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뭐 하여튼 뭐 요덕 수용소 이런 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날릴 수 있는 뭔가 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하고 막 교환을 하는. 북한은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나라고요. 알고 지금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고맙게. 지금 북이 만약 움직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야말로 진짜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이 있을 텐데 안 하고 있어서 김건희가 오면요. 북조선은 바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무동력선으로 보내나? 범죄자니까 그래서 수갑 채워서 북조선도 수갑 잘 만든다. 그래서 수갑 채워서 돌려보낼 겁니다. 휴전선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판문점. 야 건희야 너 갈 데 없다 어떡하냐? 전 세계에서 범인 검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섬나라예요. 범죄자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어떤 범죄가 터지면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 출국 금지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갈 데가 없어요. 당장 뭐 중국만 해도 뭐 국경만 넘어가면은 뭐 잡을 수 없잖아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사람도 많으니까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고 정신도 추천해가지고 주차 라인에 그 바퀴 좀 얹혀도 신고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어디 마트에서 김건희 보면 어떡하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자, 중도를 잃고 극우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제 조기 대선이 오게 되면은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그냥 보면 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네. 대선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선공후사라는 말을 빌리면 정당도 당원들이나 특히 책임 있는 당원들 국회의원쯤 되면 네. 선당 후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서 내가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지방선거 때 아무리 폭삭 망해도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3년 후에 총선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3년 후에 정치 지형이라는 건 정말 공상을 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대선에는 잔뜩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후보들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요한 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충남도지사로 사는데 충남 도민들도 나를 잘 몰라. 서운하잖아요. 정치적 몸값을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대전시장인데 아이씨 대전이 중원인데 대전시장을 왜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한화 이글스 이번에 성적 좀 나올 테니까 나도 좀 나가봐야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전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후보가 되겠다고 뛰쳐나올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강력 주자가 없는다면은 뭐 온갖 것들이 춘추 전국 시대 마냥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출몰할 거예요. 강력 단체자들 다 나올 거예요. 서울, 인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올 이철우도 나올 것 같고 인천 보니까. 유정복 나오죠. 그렇죠. 경북지사 이철우도 나오고 뭐 움직임이 있어요. 홍준표야 말할 것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웃기는 판 있잖아요. 열 몇 명이 토론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도지사님, 사모님도 안 보는 그런 재미없는 판을 만들 것 같아요. 뭐 걱정하는 건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오세훈, 홍준표, 명태균 게이트 건으로 수사 받을까요? 그럼요. 받습니까? 지금 경찰하고 검찰이 수사합니까? 그럼요. 이분들도 이제 재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하여튼 다음 대통령이 되면 누가 되든 간에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바는 또 뭐 유력 후보도 그런 말씀 많이 했지만 정치 보복은 하지 말자. 누구를 일부러 죽이기 위한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증거도 없고 뭐 이게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재명이 탄압받았던 것 같은 게 재현되면 안 된다. 그렇지. 아무리 미워도 뭐 수박이든 뭐든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 원칙으로 확인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건 어쩔 수 없다. 내란 사태거나 명태균 게이트거나 뭐 김건희 게이트거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있는데 봐주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건 국민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성과를 낼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 저는 내일 박시동 소장님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